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3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부죠, 2부. 1부는 정한영과 경매장 가는 길, 경매장 가는 길, 경매장 가는 길.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경매 이야기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2부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지금 이제 요거를 닫고 예, 겨울인데 너무 따뜻하죠? 예, 너무 따뜻한데 또 뭐 곧 추위가 또 한번 오긴 온다고 하니까 어제 나무를 옮겨 심다 보니까 예, 복숭아에서 순이 나오려고 그래요. 새순이. 그래서 아이고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내일부터는 좀 목 관리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기침을 하지 않도록. 야, 오랫동안 동안 지적받았던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1가구 2주택. 예, 여러분들 그 거의 다 아시죠? 내용은. 예,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1가구 2주택 이야기하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전세 이야기 나눠서 부동산 이야기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 이야기는 왜 들어야 하냐면 경매가 가장 클리어한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각종 뭐 여론들, 그러니까 언론들, 뭐 또 주변의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어, 경매가 그래도 시장을 제일 잘 반영하는 시장인 저기 곳입니다. 곳이고 다만 그 경매 가지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마케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겠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경매를 잘한다. 경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와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요즘은 AI 시대니까 그냥 뭐 급할 것도 없고 뭐 수능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찾으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고 뭐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예, 안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고 예, 충분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접근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경매로 사지 않더라도 예, 경매 시장을 잘 보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내가 내 부동산을 어떻게 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더 저기 한 것 같아요. 이게 기침을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참. 음, 죄송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은 그냥 뭐 출퇴근하실 때 아니면은 얘가 도대체 뭘 하는지 그냥 예. 라이브 방송이죠. 예,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제 소통이죠. 예, 여러분들 뭐 질문이나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이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게 라이브 방송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이죠. 야, 저도 이제 와,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참. 씨. 자, 오늘 핵심 주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지금 그 세금 그죠? 우리 취득하는 단계에서도 세금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내가 물건을 팔 때 양도세에서도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인데 상속세는 예, 그건 다른 문제죠. 아,
참 상속세는 또 다른 문제죠. 일가구 이주택에서 이제 이게 갖는 가장 불합리하고 여러분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건 투기를 막겠다라고 해서 일가구 이주택을 하는 건데 투기가 있었던 지역은 일단은 수도권, 서울 그리고 뭐 광역시 이 중에 뭐 재개발, 뭐 재건축해가지고 좀 시끄러운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대구 수성구, 전데 제가 이제 대구 수성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불쾌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특히 경상도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대구 지역이나 특히 이제 영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 또 내내 그 기존 영남권하고 뭐 같이 같은 궤를 하는 뭐 강남이나 또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저의 발언이 불편할 수 있는데 뭐 불편하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는 거죠. 뭐 유튜브의 장점이 그거니까. 자, 저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인지 부조화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행동하고 사실하고 그 달리, 이건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의 논리로 사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박미 씨 예전에 그 뭐 부동산 가지고 막 그 이야기 많이 하는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아줌마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나이상으로는 뭐 할머니신데 박미 가수로서 그런데 이제 뭐 부동산에 재테크를 잘해서 어느 순간 100억대 재산가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또 200억대 재산가라고 하고 10년 전부터 몇 번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가장 그 황당했었던 게 뭐냐면 아끼기 위해서 그 대형 매장 가서 그 프랜차이즈 그 뭐 맥도날드인가 뭐 이런 데 가서 그 우리 랩킨 같은 거 몰래 세비해 오는 거죠. 훔쳐오는 거죠. 그것을 마치 뭐 아끼는 절약하기 위한 거라고 떠드는 모습 보고 아 몸서리치게 참 예, 저 여자 문제 있다. 결혼을 안 했죠. 저는 결혼 안 하고서 재테크 이야기하고 삶의 뭐 이야기하는 분을 사실은 뭐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 핑계라고 보고 예,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고방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삶의 질의 가치, 의미가 결혼해서 그 찾는 부분을 저는 좀 크게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뭐 본론 들어갈게요. 일가구 이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다른 채널에서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복잡해요. 예, 그리고 제도가 맨날 바뀌고 또 한시적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가구 이주택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혜택이 있으니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일가구 이주택의 문제, 일가구 일주택이면 내가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 세금을 면해주는 제도.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서 1가구 2주택 다주택자가 많은 것 같지만 누가 더 많아요? 1가구 1주택자가 더 많죠. 그러면 사실은 상당 부분의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자들 뭐 일부는 있겠지만 또 대부분 1가구 2주택자들이 매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양도세를 적게 나는 것부터 팔죠. 명의를 바꿔놓던지. 그래 놓고 최소한 절세를 해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그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지방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수도권을 위한 규제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막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뭐 집 한 채 있으니까 1가구 2주택 아니야?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은 이게 진짜 내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뭐 다른 걸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이유가 됩니다. 이유가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그저 보유 기간하고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예.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조정 지역은 이제 거주를 해라. 예, 이렇게 이제 매번 그 아무튼 뭐 제도라는 게 하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우리 아이씨.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조건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좀 이따 할 겁니다. 12억 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이 12억 서울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게 9억 원이었나요? 예. 12억 이하다 보니까 12억 이하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기준이 되다 보니까 거래가 잘 되겠죠. 예, 거래가 잘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폭도 적어요. 예, 요 선에서는. 그런데 12억이 넘는 집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세금 제도 규제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예 비싼 뭐 50억, 100억 허세인 집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12억에서 넘어가서 20억대 뭐 30억 요 안쪽에 20억 안쪽에 있는 서울 집들은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데 있어 결정타죠. 예.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 예전에 자동차가 똑같아요. 자동차가 그랜저나 에쿠스 중고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였어요? 예전에는 진짜 30년 전에는 자동차 세금이었죠. 자동차 세금이 웬만한 공무원 월급이었으니까 차이가 한 달치 월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 그랜저 값이 비쌀 때는 그죠? 예, 비쌀 때는 어차피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랜저가 최고급 차였을 때 소유를 했기 때문에 세금이 별 신경 그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소비층이었죠. 그런데 이게 중고로 넘어와 가지고 자 밑에 이제 그 소위 말해 사장님이 타던 차를 과장님이 중고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과장님은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세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하고 서울에서 1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지금 경매 시장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내림세를 보이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다들 금리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금리가 맞죠. 예, 금리가 맞는데 또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거기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금리는 다 똑같이 받잖아요. 그죠? 예, 비싼 집이나 싼 집이나 물론 뭐 내가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용도라 LTV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금리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죠? 비싼 집이 비싼 집이 12억이 넘는 집이 이제 그 밑에 소비층으로 소득층으로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세금 때문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취득세. 우리가 1가구 다주택 같은 경우도 이죠? 취득세가 문제가 되죠. 취득세가 뭐 1%였다가 2%였다가 3%, 그 뭐 1, 2%더 내는 건데 어차피 내가 비싼 거 사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층은 아주 소득이 많거나 아주 싼 집을 살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국민평수라고 하는 90m 제곱, 85m 제곱, 35평형대 아파트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로 그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자체가 눈높이가.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와 공급이 좀 더 많고 원래 또 공급량도 많고 세금이나 뭐나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위로 뛰기가 힘들어요.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이 심리적인 장애 요소가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당분간은 비싼 집들이 또 비싼 집들이 거품이 많았고요. 그래서 비싼 집들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고 그 또 어, 원래 이거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할 게 아닌데 그냥 예, 예. 지금 뭐 똑같은 거죠. 예.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케이스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주택 양도하는 거하고 뭐 동고 봉양하는 경우 뭐 10년 이내 뭐 디테일함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되는 거고 또 이걸 제가 얼마나 또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1가구 2주택 청약 그 당첨 예외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일 경우 우리가 그 있어 보자. 아이고 씨.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청약할 때 무주택 기준이 있죠. 예. 종부세가 10분의 1로 잠깐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1가구 2주택에서 우리가 그 청약 조건 청약할 때 내가 무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청약할 때 내가 1가구 1주택으로서 그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청약 수준을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피스텔 그죠? 오피스텔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뭐 면적이 작거나 또 금액이 작거나 이러면 그 청약에서 청약 조건에서 청약해서 내가 분양받고 대출받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그죠? 예. 예외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부동산 채널을 보면서 그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약할 때 1가구 2주택하고 대출받을 때 1가구 2주택하고 세금할 때 1가구 2주택하고 다 달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혼동해가지고 뭔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죠? 내가 청약할 때는 뭐냐면, 내가 조건이 되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야, 청약할 때는 뭐 이런 조건은 예외를 해줄게. 마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마냥. 그죠? 청약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팔 때는, 그죠? 내가 팔 때나 종부세도 물론 보유할 때죠. 예, 내가 팔 때나 대출을 받을 때는 조항이 달라져요. 1가구 2주택. 이게 지금 따로 논다고요, 세 개가. 사실은 제가 그걸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얘네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냐면, 이거의 원흉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국진당은 아예 관심도 없고, 민주당이 주택의 어떠한 과열을 막는답시고, 그죠? 예. 1가구 2주택 보유에 대한 페널티를 자꾸 주다 보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청약자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청약자를 늘려야 되니까 무슨 뭐 오피스텔 소유한 걸 갖다가 무주택으로 인정하거나, 예? 뭐 이렇게 지금 저 청년주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종부세 이야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대부분 이 방송 채널을 청취하시는 분의 지금 80%가 어 50%, 60, 70% 제가 봤을 때 60%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그나마 제 나이대 위주로 많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예, 구독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저기 뭐야 대구 욕하니까는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 강남 욕하니까 대구 강남 욕하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억해야 되냐면 1가구 2주택에 지금 내가 팔리지도 않는 집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에요. 내가 지금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올랐대. 떨어졌어도 뭐 설마 반값이 되겠어? 나는 3억에 분양받았는데 10억이래. 그런데 내가 1가구 다주택이 되면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양도세가 왕창 나오잖아. 그죠? 떨어졌어도 내가 팔 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골에 있는 집이거나 내가 지금 다른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이렇게 보유했었던 집들을 헐값에 빨리 그걸 정리하고 이걸 정리하려고 하세요. 예, 그거 할 때 좀 신중히 하세요. 신중히. 예, 신중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간 넘도록 당한 건데,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는 지금 현재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99%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주택 문제가 지금 IMF 이후로 금융대란 이후로 카드대란 금융대란 이후로 이번이 이제 십몇 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온 사이클인데 이걸 가지고 다시 10년 후에 또 뭐 회복됐다 될 거다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의 폭락은 다릅니다. 이번의 폭락은 뭐예요? IMF 때는 우리가 성장기였어요. 인구나 뭐나 극복의 성장기였고 카드 대란 때는 인구는 그 이렇게 감소의 분위기는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감소되지 않았을 시점이에요. 10년 전에는 인구 감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출산율만 낮아졌지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노인네들이 죽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집값이 회복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죠? 1가구 1주택 아니 그러니까 1인 주택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든 극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달라요. 이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이러다 보니 주택 문제에 있어서 이 심각함이 외부적인 요소나 내부적인 요소나 극복할 길이 거의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집값 낮추는 거에 만족하고 야 좋은 일이야라고 낮춘다? 그런 일 없어요. 정부는 무조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야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뭘로 올릴 거냐면 자동차 중과세가 98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예. 아니, 자동세가 아니라 자동차죠, 자동차. 자, 자동차 면허세 폐지, 행정장 지부는 오늘 자동차 세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세제 개편 방안을 현재 관계문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998년 4월 30일이에요. 자, 기억 한번 우리 넘어가 보자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보다 지금 현재 그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 아마 기억은 비슷할 거예요.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 면허세 폐지예요. 한 집에 차가 2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죠? 이전까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 IMF 이후로 자동차세를 실질적으로 폐지했어요. 폐지했는데 그죠? 예, 여기 보면
현재 9가지나 되는 이 부분이 이러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뭐예요 또? 활부. 자동차 활부가 이전에는 웬만한 신용으로 활부 못했어요. 자동차 활부 잘 안 해줬어요. 잘 안 해줬고 활부 이자도 비쌌고 활부 자체를 잘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후로 현대차가 국내에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차가 많았는데 이 당시에도 차가 많다고 그랬는데 예? 자동차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 지원을 확실하게 했어요. 할부 이자를 확 떨어뜨렸잖아요. 자체가. 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이유가 됐든 현 정부가 계속 이 상태로 못 가요.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이 문제를 갖다가 이 당시만 해도 자동차 같은 경우 글쎄 그 돈지랄 한다고 우리가 욕하고 외제차 사면 욕했어요. 그렇잖아요. 2000년도까지만 해도. 그런데 2000년도 이후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게 흠이 안 됐어요.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차를 폐차하고 차를 중고에 팔고 새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차는 세컨드 차로 놔두고 또 사. 그죠? 야, 내가 SUV를 갖고 싶어. 그러면 기존 차를 그냥 보유하고 또 사도 보유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죠. 이제는 세금 때문에 내가 소형차, 중형차를 안 타고 소형차를 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 이전에는 세금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형차 안 타고 준준형 타고. 그러니까 그랜저도 2000cc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1998cc. 예? 2000cc가 안 되는. 뭐 1400 몇 cc 이런 식으로 그 규제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세금을 쭉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도저히 이거는 합리화된 이유는 딱 하나 그거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하거나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값이 폭등해서 저기에는 돈 버는데 저 새끼들은 돈 버는데 정부 뭐 하는 거냐. 일반 서민들은 우리 집 없는 사람들은 집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는데 저거 세금으로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여론으로 그죠? 거의 빨갱이식으로 공산당식으로 세금을 때린 거예요. 절대 다수들이 예? 그걸 질투했으니까 어? 예전에 절대 다수들이 차도 없는데 어떤 새끼들은 외제차 타? 특히 일본 차를 타? 거기에 돌멩이 던졌잖아요. 지금은 외제차가 부러워 이러고 있잖아. 아무도 외제차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고 있어요. 이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이나 종부세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저기 뭐야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럼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아직도 착각하고 그걸 다시 주장한다? 내년 총선에 지금 절대적으로 이길 거라고 막 휘바람을 불고 있는데 똥 싸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집을 가진 사람이 50%가 넘어요. 예? 민주당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 엄마는 집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 서울에 올라와 있는 거야. 자기만 지방에 세입자로 있는 거야. 독립해서. 예? 자기는 월세로 있지만 내 부모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았을 때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주택에 대한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근거 없이 예? 보복적으로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을 민주당이 계속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또 깨져요 민주당은. 내가 막 피를 토했다니까 제발 좀 아이고 노인네들아 그냥 모르면 부동산 건들지를 마라. 그냥 안 건드리면 욕이나 안 먹지 뭘 자기네들이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값을 잡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값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또 국가가 우리나라가 부동산 값이 아프리카보다 싸면 여러분 좋아요? 예? 아니라고요. 비싼 게 좋은 거야. 예? 비싼 가치를 하면 좋은 거예요. 다만 뭐냐면 국민들이 보기에 저 비싼 것이 합리적이냐? 왜 우리가 분노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쟤네들이 저 돈을 벌 이유가 없는데 예? 권력과 예?
어떠한 자본과 기득권 가지고 이 새끼들 지들만 돈을 버니까 국민들이 그 돈을 번 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금으로 조진 거잖아요, 지금. 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생긴다니까요, 수익이. 수익이 안 생기는데 세금은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풀 수밖에 없다고요, 이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제 이거에서 바뀌는 시점인데, 자, 먼저 제가 정리하면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청약할 때 1가구 2주택과 내가 보유할 때 1가구 2주택과 내가 양도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약할 때 1가구 2주택, 내가 대출 받을 때 1가구 2주택, 내가 세금을 내는 양도세 1가구 2주택 조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교집합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체가. 자꾸 내가 청약할 때는 그걸 생각을 안 해, 보면. 그리고 정부에서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아니면 무주택 인정해줬다. 이거는 뭐냐면 청약 기준이에요. 청약 기준.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이 생겨서 양도할 때 기준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그걸 놓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가구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서는 이 시대 분위기가 이제는 이제 급변할 거예요. 1가구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 인식 자체가. 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다. 우리가 다 여론을 몰아서 반대하고 그런 걸 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세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조졌잖아요. 예? 그 근거가 뭐예요? 불로소득이라고 보인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그들이 한 게 없는데, 예? 강남의 집값은 뭐 몇 억씩 오른대. 어? 재건축은 뭐 몇 억이 된대. 이 지랄들 하니까 분노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배 아픈 거 못 보잖아요. 왜 쟤네들은 돈을 벌어?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수익성이 없다라는 게 사람들 인식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침체되고 안 팔리고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체가. 자,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자,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집값은 일정하게 올라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개발이 되고 유지가 돼요.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 집을 원활하게 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공정한 기회가 안 오니까 우리가 불만이 있는 거지. 예? 지금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애들은 이야기가 딱 결론이 나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날로 사세요. 이게 놀부심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값 떨어지면 자기네들은 싸게 사. 근데 그런 마음씨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사요. 왜? 내가 싸게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죠? 그게 아니고 집은 소비재예요, 소비재. 내가 내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되잖아. 그 뭐 늙은 여가수 마냥 사고 팔고 해서 그게 아니라 집은 뭐예요? 에? 내 패밀리, 내 홈, 그죠? 에? 영어도 모르는 놈 영어 단어 쓰기 참 힘드네. 내 가족들의 보금자리잖아요. 어? 그 보금자리가 내가 빚을 내서 좀 비싼 걸 사더라도 뭡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갚으면 재산적인 가치가 되고, 어? 어떤 그런 희망을 주니까 우리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 뭐예요? 당장 사용을 안 하다거나 그보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나한테 희망을 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궁전 같은 집은 BTS가 사거나 연예인들이 사는 집은 그 집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집이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금 제도는 그죠? 학고방 같은 집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종부세 이야기 할게요. 종부세 내리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내리고 나서 집사람이 이제 좀 조용해졌는데 제가 돈을 못 벌어다 준 거는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 대신에 제가 이제 말을 잘 듣잖아요. 남자가 돈을 못 벌어다 주면 그죠? 여자한테 충성해야 돼요. 밤낮으로. 예, 제가 그거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낮으로. 예. 근데 제가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샀던 예, 집들 중에 그 학고방 같은 집들 중에 이제 뭐 지금 세금 못 내가지고 다 압류되어 있지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서로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데 부부는 같은 세대로 보잖아요. 부부는 이것도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어?
아니 왜 같은 세대로 봐? 내가 아이들 때문에 에? 뭐 여러 이유로 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에? 근데 같은 세대로 본단 말이에요, 부부는. 에? 이것도 웃긴 얘기죠. 에? 동거인은 또 같은 세대로 안 보고. 씨. 에? 종부세를 집사람이 자기는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저는 제 앞으로 돼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지금 벌써 다 압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에? 압류됐다라는 거는 뺏어간 거잖아요. 에? 그런데 재산상으로는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으로 다 빚이어도. 그리고 일가구 다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살이 돼버리니까 집사람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월급보다 더 많이. 어? 툭하면 이혼하지. 툭하면. 예? 아니 자기하고 그죠? 무슨 의미가 있냐요. 부부관계가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됐으니 혼인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요. 하도 그러길래 도대체 왜 이혼 안 하려고 그러냐. 하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너는 연금 나오잖아. 예?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것 같은데 유족연금 받아야지 나는. 이 소리 했다가 예, 맞을 뻔했죠. 진심을 담은 농담이었는데 자 종부세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거죠. 종부세가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요번에 기준이 바뀌면서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다 줄었어요. 종부세는. 그죠? 예, 10분의 1은 과장이고 예, 안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예, 10분의 1도 있죠. 예, 10분의 1도 있고 그러니까 그 종부세의 턱걸이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우리가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 턱걸이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진짜 부자가 돼서 종부세를 내나? 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안 내거나 확 줄었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사실은 뭐 법의 취지가 안 줄는다고 했는데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냐? 그 기준이 되는 투입 뭐 그냥 간단한 말로 공시지가가 줄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다 공시지가가 줄었기 때문에 다 줄었죠. 종부세가. 그래서 세금이 펑크가 났죠.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이 과잉으로 거쳤다가 지금 세금이 펑크가 났죠. 그리고 10분의 1이라는 건 뭔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자기가 뭐 그렇게 10분의 1로? 글쎄요, 예, 계산 방식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부에서. 예. 그래서 원래 그 소문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한 50% 줄었다 그러면 뭐 별로 느낌이 안 오니까 10분의 1, 100분의 1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안 나니까 10분의 1이라는 말이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거나 서울 강남에 집값 비싼 거에 일희일비 할 필요 없어요. 걔네들 잡는다고 세제를 갖다가 이렇게 건드려 놓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요. 예? 그 일가구 이주택 때문에 왜 특히 강남에서 그 유행했던 똘똘한 집안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온 거냐면 내가 상속을 받았거나 투자 목적을 샀거나 뭐 어떤 이유가 됐든 내가 집이 여러 채예요. 여러 채인데 일가구 1주택이라는 기준으로 세금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싼 거 팔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싼 거 팔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데 어떤 것부터 팔겠어요? 싼 거부터 팔 거 아니에요. 싼 거부터. 싼 거부터 팔으니까 지금 현재 진짜 5억대 이하의 집들이 시장이 예? 사실은 5억대 이하의 집들은 거품이 거의 없어요. 특히 1, 2억대, 뭐 3억대 집들은 공구리 값도 안 나와요. 예. 다시 줘도 그 가격이 안 나와요. 그 금액 자체가 땅값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경매라든지 매매 시장에서 왜 5억대 진짜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집들, 일반 국민들이 저는 서민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일반 국민들이 사는 집들의 아파트 시장까지 왜 지금 침체기냐는 거죠. 세금을 그딴 식으로 정한 거잖아요. 세금을. 에? 내가 비싼 집을 사서 일가구 1주택이면 팔아도 세금이 없어요.
내가 싸구려 집이 여러 개 있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정이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도 얼마 안 돼. 그런데 그건 세금을 왕창 때린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싼 거부터 팔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시장부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전세 사기 문제도 뭐냐면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그런 사기들은 항상 있었고 사기를 치는 거는 그런데 사기 아닌 전세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심각하게 나오냐면 지금 현재 우리 소득층이 낮은 절대 다수가 있는 거기에 있는 집들이라고요 다. 그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지금 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런데 아마 지금 빌라나 연립이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출이 안 돼요, 얘가.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돼서 서울처럼 막 빌라 연립도 한 5억씩 넘어가고 막 이러면 좀 대출이 될까 모르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강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규정대로 소액 공 저기 뭐야 우리 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나면 은행에서 우리 반공제라고 하잖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반공제를 빼고 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고요. 대출할 금액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제일 싼 게 내가 생활비 쓰든 뭐하든 제일 싼 게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 1금융권에서.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예? 집은 1억인데 3천만 원도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요. 어? 그게 갭 투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안 해준다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강남을 기준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일반 국민들을 흥분시켜 놓고 세금을 만들어서 규제를 때리면 누가 죽냐? 예? 서울 강남이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 지방 특히. 예? 여기가 다 죽는 거예요. 어? 너무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주 지금 부동산 채널도 보면 그래요. 지들은 평생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살고 싶으면 살으라고 그래요. 나이 처먹어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게 뭐 그렇게 부러운 일은 아니에요. 자, 모든 제도나 정책이 다 지금 누구 위주로 되어 있어요, 다. 예?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그렇고 다 서울 수도권 위주예요. 예? 거기 기준으로 규제했다가 풀었다가 규제했다 풀었다. 지방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지방하고는. 이게 그런데 다 정치하는 놈이나 여론이나 언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 정보 내는 애들, 얘네들 다 머릿속에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만 있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만. 맨날 그거 연구하고 그거 찾고 와 그렇게 한심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부세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를 했는데 민주당의 패착이에요. 이거는 정당화될 수 없는 논리예요. 예, 그냥 뭐 돈 있는 놈들한테 세금 때리면 좋은 거 아니냐? 제가 진짜 10년 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에 우리 9억 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10억 넘는 집이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는 집이 별로 없었으니까 종부세가 일반인들한테 거의 해당이 안 된다. 지방 같은 경우는 해당도 안 되니까 다들 넋놓고 있었죠. 그러다가 10년 사이에 지금 웬만한 부동산 합치면 10억이 넘게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요즘 사람들이 요즘 이제 많이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상속세잖아요, 상속세. 상속세 50억하고 30억 기준이 언제? 그게 30년 전 기준이에요. 예? 30년 전 기준 가지고 그때 돈 화폐 단위 기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에 개인 이름으로 건물이나 아파트 사는 건 바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니 다 뭘로 사요? 법인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저기 뭐 상가를 산단 말이에요, 건물을. 근데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요.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법인세가 나온다고. 예? 매년. 예,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털으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으로 들어가 있는 돈을 개인한테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또 소득세가 또 나온다니까. 예? 법인에서 벌어서 법인 이름으로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법인에 있는 돈을 갖다가 내가 개인이 좀 쓰고자. 어차피 내가 1인 회사니까 내가 써야겠다라고 해서 법인에 있는 재산을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다시 또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웃긴다니까. 예? 세금은 앞에서 내느냐 뒤에서 내냐는 거지. 예? 절세 아무리 찾아봐요. 나중에 세금 바뀐다니까 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꾸 그 자동차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예. 뭐 지금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40대, 50대가 되면 그러니까 50대 전후로 50대는 돼야겠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40대는 그때 차를 소유할 나이가 아니었으니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 때도 기죠. 일부만 예, 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거지 뭐 우리 직장 그 나이 때 대학교 졸업해서 바로 차 살 일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예. 그런데 굉장히 컸어요, 이 차이가. 이게 1500cc냐, 2000cc냐, 3000cc냐. 차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났다니까요. 여기 지금 기사가 나와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예? 이게 당시에 1998년도 4월 30일입니다. 폐지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요? 저걸로 많이 부과한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새끼들 차 더 뽑는다. 도로도 좁아 죽겠는데. 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 하고 찬성한 거 아니야. 예? 그때 차를 별로 안 타고 다니니까 세금 매기라고. 그랬는데 너도 나도 이제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건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거라고. 저 때 왜 풀었겠어요? 98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 사람들이 차를 안 사니까. 한 집에 한 대밖에 안 사니까. 한 집에 두 대씩 사야지 될 거 아니에요. 예? 현대자동차가 차를 팔아먹어야 되는데 IMF 이후에 1년 지났는데 예? 기아차 인수하고 나서 어? 자, 대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집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사. 똘똘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세상 좋아졌다. 집값도 싸지고 대한민국 좋은 세상이네. 이러겠어요? 아니,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야지 좋은 집을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맨날 집 한 채 져가지고 100년씩 살아? 예? 그거는 저쪽에 어디에 쿠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오래 살죠. 집 한 채 져가지고. 어? 진짜 모질한 사람들이 유럽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럽 얘기 가면 유럽은 뭐 아파트 100년 동안 산다고. 그거 걔네들이 지금 발전이 없잖아요. 100년 집에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들은 100년 전에 재벌이었잖아요. 재벌. 100년 전에 식민지 가지고 있었던 재벌했던 애들이 저택을 진 거잖아요. 대저택을. 예? 서민들이 진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서민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 우리 가난한 국민들이 말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세금 제도를 강남이나 돈 있는 사람들의 일부 투기 갭 투자한다는 애들 때려잡겠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맨날 대출 규제를 하냐고. 예? 내가 지방에 1억짜리 연립주택 하나 살고 있는데 거기 뭔 대출 규제 때문에 돈 1, 2천만 원도 못 빌리냐고요. 어? 그래서 왜 내가 카드깡을 해야 되냐고. 비싼 카드를 써야 되냐고. 음? 이게 웃긴 거예요. 투기를 잡겠다라고 해놓고 밑에를 잡는 거예요. 이게 누가 써먹는 수법이에요? 공산당이 써먹던 수법이잖아요. 지지를 때려잡겠다라고 해놓고 일반 국민들 걸 다 뺏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산당 빨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민주당을 왜 빨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시대가 어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빨갱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행동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인 룰이 평생 가난하게 살 놈은 그렇게 얘기해요.
평생 부자가 지 않을 놈은 돈 많은 놈들 저 새끼들 저거 해야 된다라고.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그 세금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부세를 내든 안 내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갑자기 로또가 될 수도 있잖아. 로또가 됐는데 부자가 됐는데 갑자기 세금제도 딱 봐봐요. 얼마나 짜증나나. 나 죽으면 세금을 반을 갖다가 정부가 가져간대. 내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럼 뭐하러 자식을 낳아? 예? 내가 내 생명과 그저 내 삶을 주고 싶은 게 자식인데. 예? 부모로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내 자식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어? 일부 세력들의 과거에 그런 편파적이고 부도덕적이고 그죠? 기득권 가지고 했었던 그거 때려잡자고 하다가 하다가 그거 규제해놓고 실질적으로 밑에 국민을 때려잡는다니까. 예? 민주당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응? 지들도 어? 진짜 국민을 위해서요? 아유, 여기서 국민을 위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들 정권을 위해서지. 어떻게 좀 이야기가 됐나요? 다 나가셨네. 한 분 계시네. 예, 계속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종부세 1가구 2주택 이야기 좀 했습니다. 음,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녹화입니다, 녹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